버르필과 함께하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저 지난 시간에 네.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있죠? 네, 너무 빨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먼저 기억나시나요? 네, 당연히 기억나죠. 뭐죠? 저녁형 인간들을 저 위한 같은 올빼미형 인간들을 위한 그나마, 그러니까 저는 그치.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남겨진 올빼미형 인간들을 위한 조금 더 올빼미형 체질을 유지하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팁. 그쵸? 그렇지. 맞죠? 굉장한 뭔가가 네, 전 이렇게 이해를. 맞는 것 개인적으로는 같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이기도 한데, 좀 집중하고 들어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르몬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역형 인간들의 인간분들의 이상한데 이 전역형 인간과 인간놈들의. 관련된 왜 그래? 저녁에 주로 늦게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밸런스나 호르몬의 체계가 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그 멜라토닌,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과의 연관성이 큰데 요거는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봐야 돼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침에 눈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멜라토닌은 싹 사라져요. 오. 근데 이 멜라토닌을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통 멜라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알려진 시간이요. 저녁 때 보통 한 10시, 11시 이쯤에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멜라토닌이 잠 네. 잘 자게 해주는 호르몬인가요? 그렇죠. 잠이 아, 오는 네.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은 좀 이렇게 시계를 거꾸로 봐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침에 멜라토닌이 탁 사라졌어요. 빛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한 15시간, 16시간 후에 분비돼요. 사라지고 나서요? 그쵸, 그쵸. 오. 뭐 조금 개인차가 있겠지만 오. 그러면 딱 평균적으로 열시. 만약에 뭐 한 6시에 빛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음. 아침에. 그럼 15시간을 시계를 이렇게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9시쯤이 되겠네요. 그쵸? 16시간을 잡으면 10시쯤이 될 네. 거고요. 그래서 그때 멜라토닌이 나와요. 음. 그러면 우리는 또 수면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2-3시간 지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돼요. 2-3시가 됐을 때요? 2-3시간 후에. 후에? 아.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키님이 뭐 한 2시쯤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럼 2시에 자고 빛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6시면 들어와요, 그래도. 네. 그럼 딱 그 순간에 멜라토닌은 사라져요. 음. 근데 2시에 제키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은 예를 들면 뭐 8시나 뭐 그쯤 됐어요. 근데 빛이 들어온다는 게 제 뭔가 눈에. 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그렇죠. 빛이 해가- 들어와도 저는 굳게 눈을 이렇게 안 맞고 안대를 끼고 자면. 자, 조금 설명을 더 들어보세요. 그거 안 된가 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2시에 잔 제키님은 6시에 멜라토닌이 사라졌는데 네. 이 멜라토닌은 10시가 되면 분비가 돼요. 그리고 나서 12시, 1시쯤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네. 네.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인한테도 중요한 거거든요. 나와요? 그럼요. 성장 대체 뭘 호르몬이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충분해야만 인격.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고 피로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제키님은 2시에 자면 성장 호르몬 샤워를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충분히. 수면을 취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벽 1시에 성장 호르몬은 분비해서 샤워를 해서 몸을 힐링하려고 하는데 제키님은 그 시간에 책 보고 있는 거죠. 또 찌들찌들한 컨디션으로 이제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난 성장 호르몬 샤워를 내가 잔 이후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멜라토닌 시계를 조금 감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멜라토닌이 만약에 10시쯤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10시부터
15시간을 감아보세요. 1시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럼 1시에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고 제키님은 2시에 자게 되고 그 이후의 시간에 성장 호르몬 샤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나오는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오. 그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와. 창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완전 차단. 미쳤다. 저는 진짜 완전 역행하고 있는 게. 불을 켜고 자죠. 네. 저는 그러니까 스탠드를 항상 켜고 자요. 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귀신 날까봐? 아직 애기네. 근데 리듬 켜고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꽤 많아요. 저 근데 좀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미등을 365일 거의 내내 키고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요? 왜 키고 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 노코멘트 할게요.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을 다 끄고 주무셔도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빛으로 인해서 멜라토닌은 없어져요. 잠깐, 그러면은 진짜 어떡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몸으로도? 눈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눈으로? 눈을 감아도 그쵸. 예를 들어서 빛이 눈을 보이죠. 감고 있어도 응, 느껴져요. 저기 다르죠. 음. 빛이 들어오면 해가 뜨면. 그래서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안대하는 거예요. 안대를 하면 빛이 안 들어오죠. 뭐야 나연님. 저 이거는 저도 약간 찍어서 맞은 거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대본 유출 막 이런 거 저 아닌가요? 이거 찍었어요. 와. 그래서 안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커튼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커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대가 가장 손쉽기는 해요. 안대가 비용도 저렴하고 쓰기도 좋은데 다만 안대 같은 경우는 조금 습관성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없으면 참 못.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우선 안대를 쓰세요. 안대를 쓰시다가 어느 정도 몸이 좀 적응이 되고 편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신다면 그다음부터는 커튼을 바꾸셔요.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멜라토닌이 소실되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놀라워요.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10시에 일어나면 10시에 멜라토닌이 소실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리듬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저녁 늦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빛을 차단하는 거를 하세요. 굉장히 생활 속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지혜로웠어요. 제가 철야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안대를 끼고 잤습니다. 오, 잘했네. 제 이야기가 이해는 가세요? 네. 이해는 가는데 너무 저는 이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해와서 못 바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키님. 귀신은 없어요. 아니 진짜 근데 그렇게 깜깜한 데에서 네.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네. 물론 막 저는 홍콩왕래가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니, 자기 전에 이렇게 보이면 더 무섭던데? 와. 이 모든 게 다 보이면. 아니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전등을 타이머가 있는 걸로 해서 꺼지게 하면 되죠. 꺼지면 깨나 보다. 그렇지는 않으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돈을 더 쓰면 되네요. 이렇게 고민 해결. 아니, 진짜 저는 너무 약간 좀 띵했던 게 뭐냐면, 보통 막 성장 호르몬, 막 재생 호르몬, 이게 막 12시쯤에 나온다. 막 12시, 1시까지만 나온다. 그 다음에 자면 소용없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 성장 호르몬이 시차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거 미국 기준의 밤 12시로 나와야 되나 한국 기준의 밤 12시로 나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차 적응인가 보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멜라토닌이 소실되는 시점, 네. 그 시점을 가지고 우리 생체 시계는 세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차가 바뀌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드시기도 하죠. 그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아시는 분도 해외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차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드셔요. 외국은 그게 파는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던데. 파머시에서. 우리나라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 되게 나 완전 뭐야, 나 근데 똑똑이야? 저는 나 완전 그거를 대천재다 조절할 수 이러고 있다라는 있었는데. 거는 오늘 처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했던 팁은 우리 전역형 인간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생체 시계를 감아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핸드폰 딱 보면 그 딱 저기 돼요? 정확히 얼마나 큰 빛의 양에 영향을 받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나 보다. 너무 그래서 또렷하게. 하여튼 빛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근데 만약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보겠어요. 그냥 일찍 9시, 자면 10시에 주무시고 아침에 6시에 해 뜰 때 그렇게 우리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깨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쵸. 그거를 역행하려고 하니 이런 어쩔 수 없는 팁이라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설명을 오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아주 잠깐의 코너 속 코너로 이런 피곤해하는 직장인들한테 그래도 몇 시간은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수면은 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수면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보통 7시간 전후의 수면을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죠. 근데 그건 이상적인 것뿐이지 9시간을 뭐 자고 10시간을 자도 계속 수면의 어떤 그 깊이나 질이 좋지 못하면 그건 의미 없고요. 5시간을 자도 푹 잘 수 있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회복의 에너지와 관련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고 싶다. 전 전등부터 바꾸겠습니다. 네, 귀신은 사이가 없어요. 있는 걸로. 귀신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서워요. 네, 맞아. 그건 맞는 말인데 이렇게 자꾸 난이 아, 오늘- 글렀어. 우리 제키님 귀여운 모습을 저들 가십시오. 아주 깜찍하시네요. 빨리 귀신이 무서워서.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면 안 돼, 화장실 안 문 돼. 열었는데 방 이렇게 나오고. 안 돼.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귀신을. 근데 극복을 한 사람으로서 신님이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섭다면 지금 이 발언은 너무 무서울 거예요. 맞아요. 집에 가서 다 생각나요. 귀신 때문에 불 켜고 자는 거 맞네요? 약간 그런 뭔가 없지 그런 않아 느낌이 있죠? 싫어요.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게 빨리 please. 알겠습니다. 사사로운 질문들을 당당하게 물어봤던 이거 물어봐도 되네. 안녕. 근데 사실 저는 귀신 믿거든요. 아 이거 또뭔 근데 말이야. 저는 근데 진짜 귀신 믿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중요한.